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 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의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미국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 정보가 아마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입시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할 당시, 아니면 뭐 한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 이때는 지금이랑 입시 트렌드가 정말 많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입시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어서 아마 매년 입시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 트렌드 10가지를 갖다가, 미국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의 입시 트렌드 10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빨리빨리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최대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입시 학생 수도 있지만, 원서의 수가,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원서 수가 굉장히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한 학생이 한 대학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이 한 10개 정도 대학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봤을 때,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8개에서 10개 정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의 불안한 불확실성, 코로나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한 15개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서가 폭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원서 지원한 애플리케이션 수가 아주 최대라는 거. 또 반면에 합격률은 최저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번 입시의 트렌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시로 이렇게 지원한 학생자의 수가 아주 최대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수시를 이용해서 이제 지원했다라는 것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유학생의 수는 좀 줄었어요. 올해 유학생들 중에서 신입생의 수는 43%가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유학생 수는 16%가 감소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좀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또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그다음에 여행에 이제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유학생의 수가 이제 줄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의 입시 원서 쓰는 학생들의 수는 더 늘었고, 그다음에 원서의 개수도 훨씬 더 늘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콜게이트 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 이렇게 늘었어요. 102%가 이제 작년에 비교해서 원서 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42%가 원서가 40%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NYU 같은 경우도 20%의 원서 볼륨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early application number라고 그러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상승 곡선. 그러니까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볼 수 있죠. 이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지원할 때는 early에 수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상승 곡선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세 번째 트렌드는 이렇게 early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시를 통해서 합격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시 입학률이 아주 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면은,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죠. 이번에 새롭게 50%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합격을 된다. 그러니까 전에는 트렌드가 어땠었냐면은, 전에는
한 20-30%가 수시에서 합격이 되고 70% 정도는 정시에서 합격되는 게 그게 트렌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50% 정도의 학생들이 벌써 절반 정도가 벌써 수시에서 합격증을 받고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그 수시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차트를 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시 지원에서 합격한 그 합격률이 나오는데 수시 합격률은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격률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라는 거죠. 많은 대학들이 좋은 학생들, 유능한 학생들을 수시에 미리 뽑으려는 그런 경향이 벌써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들은 정시보다 수시에 지금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미국 대학 입시에서 나타난 트렌드는 상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위권 현상. 그래서 사실은 뭐 그 한 200위권 대학교, 뭐 300위권 대학교, 뭐 100위권 아래 대학교들은 사실은 그 지원자 그 미달 사태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은요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작년 대비 57%가 증가했고 합격률은 반면에 7.4%. 예일 대학교 같은 경우는 38%가 증가됐고 지원자의 수가요. 합격률은 10% 미만으로 이렇게 합격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한 것, 또 입시 제도가 이제 그 새로운 입시 제도, 그 테스트 옵셔널 어드미션 팔러시라는 SAT를 굳이 제출해도 되지 않는 SAT 제출하는 SAT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전에는 SAT 점수 때문에 이제 지원 못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다 지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상위권 대학교의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SAT 점수 없어서 하버드 지원 못하는데 근데 올해는 SAT 점수 없어도 받아준대. SAT가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대. 옵셔널이야. 이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한번 지원해볼까? 이렇게 돼서 많이 지원하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최근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표준화가 심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SAT2 시험이 없어지게 됐어요. SAT2 시험이 이제 SAT1은 영어 수학 시험이고, 그다음에 SAT2는 그 기타 과목들이 이제 나온 것인데 SAT2를 이제 폐지하게끔 되었고, 그다음에 SAT 점수도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옵셔널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옵셔널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그냥 temporary 그냥 임시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68%의 대학이 테스트 옵셔널 팔러시를 갖고 있는 대학 중에 68%가 이거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스트 옵셔널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68%가 계속 옵셔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학생들을 심사할 수 있을까? 이 표준화 과정들이, 표준화하는 요소들이 점점 부각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AT 점수가 없더라도 AP 과목을 얼마큼 들었는지, 또 AP 점수가 얼마큼 몇 점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보게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더 높은 레벨의 대외 수상 경력을 이렇게 보게끔 되었다는 거죠. AP 과목이라는 것은 AP 과목은 뭐 영어 거기 AP 뭐 영어도 있고 AP 수학도 있지만 AP는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과목들이 많은 과목들이 있고 반면에 SAT는 영어 수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더 많은 이 학생의 능력을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과목들이 있는 AP 시험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옵셔널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건데 이 선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출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걸 제출한 것을 통해서 더 합격에 유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뭐냐면 STEM 전공의 경쟁률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STEM 전공의 합격률이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TEM 전공은 단순히 올해뿐만 아니라 벌써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그래요. 아마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올해 이제 트렌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게 이제 여기 이제 highest completion rate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유학생 경쟁률은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학생 경쟁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비드-19 때문에 또 미중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유학생 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입생이 43%가 줄어들고 또 16% 전체적으로 16% 유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지금이 유학 최적기라는 거예요. 유학생들한테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유학 최적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deferred waiting list 그 레이트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이렇게 폭발하게 됨으로써 그 디퍼 받는 학생들, 그다음에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원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날이 이렇게 미뤄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올해 아마 내년도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디퍼를 받았다, 내가 만약에 그 웨이팅 리스트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천서를 더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올라간 성적표를 다시 보낸다든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만 합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트렌드가 뭐냐면은 그 퀘스트 브리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이제 퀘스트 브리지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내가 내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대학이 그거를 보고 장학금을 오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퀘스트 브리지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코로나 또 문제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퀘스트 브리지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사용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가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갭이어를 갖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갭이어를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학교를 잠깐 휴학을 하고 갭이어를 갖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학교로, 또 장학금 더 많이 주는 학교로 편입하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편입도 굉장히 이렇게 좀 붐이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0가지 미국 대학 입시하는 그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